자, 이어서 갑니다. 9절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요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죠. 한번 봐두실 필요는 있어요. 한번 보죠. 문제가 우선 형성이 돼야 되죠. 사회 문제가 뭐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젠다. 이게 이제 아젠다 그러면 의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말 그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추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아젠다가 바로 나와 있는데 이 아젠다는 이렇게 갑니다. 이슈가 있고 그 다음이 아젠다로 가요. 아젠다 이렇게 갑니다. 순서상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아젠다가 형성되면은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대안의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 대안이 쭉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집행 평가해야 되죠. 자, 크게 어렵진 않으나 한 번 정도 봐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순서대로 문제 형성이에요. 문제의 특성이 뭐냐 했는데 어려운 건 없으니까 교재로 보죠. 많은 사람이 해결돼야 한다고 인식한다. 사회적으로 형성돼야 하고 사회적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다음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분명히 사회 문제라는 건 다르죠. 같을 리가 없고요. 사람들의 불충족한 욕구와 관련. 자,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이 어려워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상 대책이 요구되는 문제로 인식된다. 자, 좀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슈예요. 그렇죠? 이슈. 그다음에 3번이 아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시험상에서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논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광의 협의 정도 그냥 구분해서 읽고 지나가십니다. 광의. 자, 문제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지시됐다. 그러면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슈. 자, 좁은 의미, 협의로 가게 되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존재하지만 뭐가 있다? 이해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득이 되면 누군 손해보고 이런 것들의 갈등이 게재되면 협의로 봅니다. 읽고 가시면 되고요. 이슈 제기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국민 누구나가 이슈 제기자가 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럼 클라이언트, 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아젠다입니다. 한번 보죠. 자,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그래서 의제의 목록이다 보통. 그래서 이 아젠다가 의제의 목록이 되는 거죠. 의제 목록. 그러니까 수많은 이슈들 가운데 여기로 넘어가더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것도 참고만 해보죠. 2번, 3번이 업이슈, 넌 이슈라는 거하고 가짜 의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순서인데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 왜냐하면 이슈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 그네들의 어떤 그 정치적 영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좀 논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못 간다. 요걸 업 이슈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옆에 가짜 의제는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아젠다까지는 온 건데 논의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젠다까지는 왔다는 얘기는 논의는 할 수는 있는데 정책 결정자들이 근데 얘네들이 안 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쌓아놓고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짜 의제다. 가짜 의제라고 한다. 요 구분할 수 있겠죠? 업이슈, 가짜 의제. 자, 이렇게 짤막하게 해두시고. 자, 그다음 3번. 자, 정책의 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했는데, 자,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슈 중개, 당사, 결정자 등등. 또 마지막에 보면 일반 국민까지 있기 때문에 역시 시험상에서 나올 거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콥과 엘더 해가지고 아젠다 분류부터 나오죠. 자, 여기서는 앞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콥과 엘더에서 A번의 체제 아젠다, B번의 제도 아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체제 아젠다가 조금 넓은 개념이에요.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제도는 그 중에서 구체적 사항을 보통 제도 아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게 넓고 뒤에 게 좀 구체적이다. 이 정도만 제목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킹돈도 역시 정부 결정인데 이것도 제목만 체크하셔도 되겠어요. 다만 주의하실 건 거기 B번의 결정 아젠다 봅니다. 자, 같이 보시면 정부 아젠다 가운데 실제적인 결정을 위하여 놓인 주제들의 목록을 결정 아젠다라고 하면 이 결정 아젠다는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문제, 정치, 정책이라고 돼 있죠. 자,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의 흐름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자, 요것은 우선
여러분이 시험상 자, 제가 암기해 두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누구 거예요? 킹돈 거죠. 요 킹돈을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는 킹돈을 요걸 뭐라고 하느냐? 정책 창모형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책 창모형이라고 하고 요 정책 창을 결정하는 세 가지 좀 전에 보셨죠? 문제, 흐름, 다음 정치, 흐름, 그다음에 정책, 흐름. 자,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문제, 정치, 정책을 암기해 두시고 요 세 개가 만났을 때 가능하다. 요걸 무슨 모형이라고 한다? 정책 창 모형이라고 한다. 암기해 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3번 아이스톤 분류는 큰 의미 없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정치행정 1원론과 2원론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죠. 자, 정치행정, 자, 첫 번째, 두 번째, 정치행정. 자, 1원론. 자, 1원, 하나의 차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행정. 2원론. 2원, 두 가지 차원이다. 그럼 뭐가 하나고 뭐가 두 개냐의 문제인데, 자,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1원이라는 것은 정책의 결정과 요 결정, 다음 집행이 모두 정치 과정.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정하는 건 분명히 이해득실이 갈리죠.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이렇게 결정, 뭐 특정하게 결정이 되면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하게 돼요. 정책이라는 게, 결정이라는 게. 근데 이게 정치 과정인데 집행도 이게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연기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집행 과정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둘 다 모두 정치 과정이다. 그래서 1원론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치행정 1원론이고요. 정치행정 2원론은 요게 갈려요. 이렇게 정책의 자, 결정은 정치 과정이 맞다. 이 결정이라는 건 이해득실이 갈리기 때문에 정치 과정이 맞는데 집행은 순수한 기술적 과정이다. 이건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빠른 기간 안에 빨리 집행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집행은 기술적 과정.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 이게 나뉘었죠? 이렇게 나뉘었죠? 자, 결정은 정치 과정이고 집행은 기술적 과정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어렵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상 빈출되는 것은 여러분 94쪽에 있는 4번이에요. 정책결정 관련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출제율이 꽤 높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교재상 참고하시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가 무슨 모형이 나오냐면 합리 모형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서 제가 이제 정치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다. 그럼 대안이 있겠죠. 그럼 대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각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대안을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많은 대안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을 왜 했니? 이유가 뭐지? 라고 했을 때 답을 주려는 이론들이에요. 이것이요. 나는 이래서 여러 대안들 중에 이걸 선택했어 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합리 모형입니다. 이 합리 모형은 인간보다 더 합리적 존재는 없다에서 출발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유기체 가운데 인간만큼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하는 존재는 없다. 따라서 인간은 여러 대안들을 집행해 보기도 전에 딱 검토만 해보면 어느 것이 가장 나은 안인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에서 출발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이유여를 막론하고 이 이론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고도의 합리성의 기초. 자, 여기 고도. 따라서 뒤에 나오는 모든 모형들 가운데 가장 합리성이 높은 것은 합리 모형이에요.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합리성을 다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자, 요거를 조금 달리 써볼까요? 인간 능력의 무한한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다. 자, 인간은 모든 대안을 탐색을 다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그 중에 가장 나은 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대안을 순차 체계적으로 자, 탐색이란 말 어렵지 않지요? 모든 대안을 순차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다라는 거예요. 검토하고 그 결과 가장 나은 안, 가장 최선의 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요.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러려면은 이 합리 모형에서는 기본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 전제는 자, 선택을 위한 정보는 모두 알고 있다라고 가정해요. 자, 그다음 또 선택 기준도 명백하다. 명백하다라는 요 두 가지의 전제가 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비판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건데 어떻게 인간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또 선택 기준이 항상 명백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셨지만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대안을 순차 체계적으로 다 탐색하고 가장 나은 안을 선택만 할 수 있느냐. 거꾸로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생활하시면서 모든 선택이 다 옳았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론으로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자체가 비판점이에요.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는 항상 시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의 문제냐? 자, 매몰. 요 매몰 비용의 문제 대두될 수 있다. 요거. 자, 우선 이 매몰 비용이 뭐냐? 이게 경제적으로 경제 개념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뭐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사회복지학에서. 다만 매몰 비용은 한 번 지출이 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광고비를 지출했다. 그러면 광고비를 회수를 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돈은 회수할 수 있을지언정 광고가 나간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의 기억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걸 기억을 사라지게 안 본 걸로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매몰 비용의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손해되는 건 알면서도 그냥 계속 지속하려는 현상입니다. 여기 매몰 비용. 근데 이게 이제 합리 모형에서 이게 왜 나왔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합리 모형에서 선택이 예를 들면 A, B, C라는 안이 있는데 이 중에 B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근데 이게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A나 C로 나중에 갈아탈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매몰 비용이에요. 비용을 지출해버렸기 때문에 B를 선택하기 이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데가 또 하나가 자, A가 효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B가 그러면 A나 C로 나중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못 바꾸는 결정적 이유는 만약에 A로 안을 바꿨다 그러면 처음 B의 선택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가장 나은 안은 최선의 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A를 선택했어야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B를 했다가 나중에 A로 못 간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뭐 어려운 이론들은 아니에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 자, 합리 모형에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2번 가겠습니다. 만족 모형 갑니다. 자, 이거 뭐 이렇게 정리하면 뭐 어려울 거 없네요. 만족 모형.
자, 이 만족 모형은 지금 이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인간이 모든 정보도 다 알고 있고 다 검토할 수 있고 가장 나은 안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도의 합리성에 기초한다고는 하나 그걸 항상 발휘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만족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 존재는 아닌데 그렇다고 고도의 합리성도 아니다.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은 그렇죠. 개개인이 느끼는 겁니다. 따라서 만족이라는 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관적 합리성을 씁니다. 자, 주관적 합리성을 쓰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든 대안을 다 탐색하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어떤 대안을 선택할 때는 그러니까 딱 봐서 중요해 보이는 몇 개만을 대표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몇 개의 대안만을 검토하게 된다. 다 한다.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대안을 한다 그랬고요. 합리 모형은 요건 중요 몇 개의 대안만을 검토한다. 그리고 만족도에 딱 이르는 이 정도면 만족하겠는데 이 정도면 대안 되겠는데 그러면 선택 후 더 이상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탐색을 중지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문제는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요거는 제가 뭐 약간의 그림을 구현해서 만약에 선택자가 만족도가 이만큼을 원해요. 이만큼의 만족이 있는 거를 원해. 예를 들면 이랬어요. 근데 대안들을 보니까 다 요만요만해요. 다 요만요만한 거야. 이런 대안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만족도 수준에 이르는 게 아직 없지요. 이만큼 공백이 있죠. 그러면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몇 개 한다 그랬잖아요. 몇 개를 해보니까 이 만족도에 이르는 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만족도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서 그나마 맞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이걸 조금 정리해서 써드리면 만족에 이르는 대안이 없을 경우 만족도 수준을 낮춘다는 겁니다. 낮춰버려요. 이렇게 낮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여러분 느낌상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또는 제시된 것들을 보고 내 만족도에 이르냐 못 이르냐를 그냥 판단하는 정도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경향이 강합니다. 혁신적인 성격이 없고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찾아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보수적 성격이 강하다 해야 돼요. 보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정책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재상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겠고요. 자, 오늘 세 번째 가보죠. 자, 세 번째. 자, 무슨 모형입니까? 자, 점증 모형으로 나와 있죠. 이거 뭐 점증 모형도 어려운 건 없네요. 자, 3번 점증 모형. 점증이라는 게 점점 증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이시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점증 그러면 뭔가 예전 거와 조금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증 모형은 1번의 아까 합리 모형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까 1번의 합리 모형은 인간이 고도의 합리적 존재다. 따라서 대안을 다 검토하면 어느 것이 다 낫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그 반대로서 인간은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합리적 존재. 인간은 합리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나 혁신적인 것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정책을 일부 수정 사용하자. 기존의 정책 일부
수정 사용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기존의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격이에요. 혁신적이거나 쇄신적이거나 창의적 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보수적 정책이 강하죠. 자, 혁신, 쇄신, 창의적인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기존에 있는 걸 조금 수정해서 쓰자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바꾸느냐에 대해서는 사회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야, 요만큼만 바꿔서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치적 합의를 여기선 굉장히 중시하더라라는 거죠. 사회 정치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점정모형에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보수적 성격도 강하고. 다음에 여기서는 글쎄요. 뭐 교재상에서는 뭐 큰 의미는 뭐 없겠네요. 없겠고. 그다음에 하나 더 비판점으로 간다면 점증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뀌어야 점증이냐라는 거죠. 점증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계속 가겠습니다.